일단락 됐다라고 하는 검찰개혁법, 중수청, 공소청 등등의 입법이 이제 곧 통과되겠죠. 오늘 내일 중에. 자, 이러면 이제 검사는 이제 기소만 하고 수사에 관해서는 완전히 경찰에게 맡기는 결과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저는 현 정부,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기 전에 이번 정부, 새로 들어설 정부에 바라는 것 1순위가 정치 검사들을 제발 우리 정치판에서 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뭐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고 어떤 대표도 마찬가지였고 특정 정치적인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서 사법, 검찰권을 남용하는 사례가 대한민국 정치를 너무 병들게 만들었다. 정치를 사법화시켰다. 이게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이상 검찰이 정치판에서 활개치는 것을 막아주기를 정말 바랐습니다. 근데 이게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일일까? 지금 와서 보니 우리가 실제로 겪게 되는 이제 검사는 완전히 수사에서 배제가 됐어요. 조작 기소가 이제 어려워졌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민생 범죄는 경찰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경찰이 알아서 잘 해줄까? 공무원들인데 1% 정치검사, 정치적 사건, 고위층 수사에서 검찰이 기소와 수사를 즉 기소하기 위한 수사. 나 이 사람 이땡땡씨 내가 기소해야겠으니까 수사해봐. 뭐가 아무것도 안 나와? 그럼 다음 거 수사해봐. 또 다음 거 수사해봐. 표적 수사. 이 사람 사법 리스크 있어. 라고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썼다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원천 차단될 수는 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을 이제 기소 전담기관, 공소청으로 재편을 하면 수사 과정에서의 가혹행위나 증거 조작 유혹이 줄어든다. 이제 검사가 직접 수사에 지휘할 수 없게 되니까요. 하지만 검찰의 힘을 뺀 자리는 이제 경찰이라는 권력이 생길 수 있고 견제장치가 필요하다. 수사 공백, 서민 피해. 가장 우려되는 지점은 민생 사건에서 과연 경찰은 알아서 잘 할까? 뭐 물론 현재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동안의 악의 근원이라고 불렸던 검찰을 배제시키는 것까지는 성공했으니 이제 경찰이 수사를 잘 하도록 핑퐁 치고 잘 모르겠어요. 문개기 하지 않고 성실 수사하도록 유도하는 게 앞으로의 남은 과제겠죠. 경찰의 문개기 위험. 이제 감시자가 없어요. 수사 지휘권이 폐지되거나 약화되면 경찰 단계에서는 부당하게 종결, 지연되어도 강제로 바로잡을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아졌다. 전문성이 줄어들었다. 자, 이거를 제가 이분 정재민 판사의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실제 있었던 사례입니다. 이분이 판사니까 뭐 판사 생활을 거의 10년 이상 하셨나? 하여튼 그 정도 됐고 부장 판사를 진급하기 전에 이제 변호사로 나오셨는데 노트북을 한번 고치면서 사기 피해를 당해요. 판사인데 집에 노트북 부팅이 안 돼요. 그래서 인터넷에 컴퓨터 수리를 검색하니까 젊은 직원이 집에 찾아와서 노트북을 살펴봐요. 이거 손상이 크다. 데이터 복구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수리비는 한 10만 원 정도다.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다음날 젊은 사람이 아니라 직원이 아니라 사장이 전화가 와서는 10만 원이 아니고요. 55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정재민 판사가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 판사, 현 변호사. 너무 비싸네요. 안 할래요. 뭐요? 저희가 우리 8시간 동안 밤샘 작업을 했으니까 돈 안 주면 데이터가 어떻게 되든 자신은 모른다며 협박했다. 이 사람들 보소? 119에 신고하죠. 그리고 경찰을 대동하고 천호동에 있던 그 영업장으로 직접 찾아가서 노트북을 반환했습니다. 그리고 빼내간 데이터 복원을 요구했는데 55만 원을 줘야만 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빌미로 잡았네요. 수리한 거, 그 인건비는 다음에 치더라도 데이터를 우리가 잠시 복원해 줬으니까 데이터를 이제 다시 살려내라 라고 했더니 50만 원을 줘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로 컴퓨터에 문제가 있는지 일단 팩트 체크를 하려고 LG 서비스 센터에 갔더니 노트북과 데이터 손상은 전혀 없었다. 즉 정말로 사기꾼들이었던 거죠. 쉽게 10만 원이면 되는 것처럼 해서 노트북을 일단 인질로 잡고 55만 원을 청구하는 거죠. 돌려받고 싶으면. 다른 피해자들도 있을 것 같아. 이런 사기가 왠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의심을 해서 경찰서에 고소하고 고발도 했다. 컴퓨터 수리 사기 피해자를 모아서 민사 소송도 대신 해두려고 했다.
이 지면 이게 이제 사회 무슨 중앙일보네요. 경고성 글을 썼다. 사기 공화국이 되어가는데 이걸 막아야겠다.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55만 원을 뭐 못 받고 주워버리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야 이런 걸로 사기를 치는구나. 내가 기왕 전직 판사이니 이런 걸 막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놀랍게도 경찰은 이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했다. 그 이유는 본인이 사기꾼 사무실에 가서 수리 요청을 했기 때문이라는 건데 이제 문제점 일부 경찰 수사관들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다. 하나, 법리를 잘 모른다. 아무래도 이제 검찰은 최소한 이제 사법시험 이런 거 뭐 로스쿨을 졸업했으니까 법리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을 잘 아는데 경찰 뭐 순경 뭐 그분들을 꼭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상대적으로는 법리를 잘 모를 수 있죠. 쟁점을 엉뚱하게 잡는다. 사기의 핵심은 기망이다. 기망. 이 사건에서의 기망은 노트북에 애초에 손상이 없었는데 LG 서비스센터에서 와서 확인했죠. 있다고 거짓말을 한 거다. 당연히 노트북 손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손상이 없다는 LG전자 서비스센터 의견서를 냈다. 근데 놀랍게도 경찰은 불송치. 이거는 사건화 안 돼. 손상 여부는 이런 반고도 없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아예 쓰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강간범에게 무혐의 결정을 하면서 폭행 여부를 전혀 조사하지 않은 것과 같다. 전화해서 물어봐도 그걸 조사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더라. 또 사기는 거짓말하고 돈을 달라고 하는 순간 최소 사기 미수가 성립된다. 그 이후 사정은 이미 성립한 최소 사기 미수죄의 형량이 없다. 그런데도 정식으로 수리 요청을 했으니 무혐의라고요? 판사가 지금 경찰에 문개기에 당하고 있는 거죠. 둘, 판사보다도 판사처럼 일한다. 증거를 찾아 나서질 않고 책상 앞에 놓여 있는 것만 보고 무혐의라고 판단한다. 증거 수집을 해야지. 이 사건에서도 경찰은 당시 출동한 112 순찰대에게 전화 한번 해보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 정재민 판사는 112 순찰대, 뭐 지구대 이런 순경과 같이 뭐 그 경찰과 같이 출동을 했을 거고 실제 사건 조사는 이제 경찰서에서 했겠죠. 만약에 했다면 사기꾼에게 정식으로 수리를 요청했다는 판단을 하진 않았겠지. 나 요청한 적 없으니까. 누가 정식 수리 요청을 119 신고해서 경찰과 가서 얘기하느냐. 판사조차 증거가 부족해 보이면 어떤 증거가 없냐 내보라고 요청한 뒤 조심스럽게 판단한다. 그런데 요즘에 경찰은 양측을 한 번씩만 조사하고는 양측 입장을 더 묻지도 않고 무혐의 결정을 내린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하는 원칙을 몇 골절 쉽게 적용한다. 증거 수집 복잡하고 법리 적용하기 어려우니까 뭉개해. 이걸 판사가 당했다는 거죠. 이것은 애매하면 곧바로 무죄가 아니라 애매하면 진실을 확인할 노력을 다 하고 난 뒤에 적용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 이 책에 언급한 사건이 나온 책에서 보면 그러니까 본인도 전화해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얘기도 경찰이 확인을 안 했다는 거죠. 가해자 측, 피의자 측에게 이런 사실이 있는데 맞나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언제요? 부인을 하거나 뭐 그거는 맞죠. 인정을 하거나 할 텐데 그 사람에게 애초에 전화도 하지 않고 확인 조사를 더 철저히 하지 않았다는 거죠. 증거 수집. 예를 들면 이 노트북 사건에서의 가해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연락을 했는지 뭐 SNS라든지 인스타에 어떻게 광고를 하고 있는지 뭐 피싱이 가능한지 이런 걸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거죠. 결정문이 너무 부실하다. 자, 불송치라고 했으면 뭔가 읽어보니까 납득이 돼야 되는데 이 사건은 증거가 없으므로 혐의 없다. 는 결정문도 보았다. 물론 이 노트북 수리가 아니라 다른 사건이겠죠. 고이즈미 총리 아들 고이즈미 신지로 대신이 한 경기가 좋아지면 반드시 불경기에서 탈출할 수 있다라는 말처럼 하나마나 한 얘기다. 저 말이 왜 문제냐? 증거가 없으므로 혐의 없다. 증거 조사를 안 했으니까요. 증거를 찾으려고 노력을 안 했으니까. 사실상 한 줄짜리 결정문이 흔하다. 세금 들여서 오랜 시간 걸려 수사한 만큼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은 최대한 써줘야 하는데 그래야 진실에 보다 접근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그래야 이걸 근거로 이제 민사소송을 해야겠구나 할 수 있는데 범죄 요건 하나만 언급하며 이것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혐의 없다는 식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다수다. 범죄의 모든 요건에 대해서 충족하는지 여부를 각각 다 써줘야 한다. 설득력도 생기고 수사관의 입장에서도 실수가 줄어든다. 제3범죄를 고소하면 이거 10가지 있습니다. 1, 2, 3, 4 지금 네 번째죠. 제3범죄를 고소하면 민사사건이라면 고소를 못하게 한다. 고소를 취하하거나 수사를
잘 못한 거를 정당화하려고 한다. 이게 처음에 제일 황당했던 게, 저도 이 책을 읽었는데 본인이 뭐 판사란 얘기는 안 하셨겠죠. 근데 다른 걸로 뭐 변호 대리인으로 이렇게 연락을 했더니, 아 이거 알아보셨어요? 경찰이 하는 말이, 그거 이거는 형사가 아니라 민사예요.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되는 게 아니고 변호사 선임해서 알아서 쌍방 그 서로 협의를 하든 소송을 하시든 취하하고 둘이 알아서 해결하세요. 본인들이 안 한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걸 만약 판사가 아니라, 판사 출신 법조인이 아니라 일반 시민 입장에서 들었다면, 그런가? 경찰이 안 된다고 하니까 못하는 게 맞나? 라고 넘어갔겠죠. 심지어 이분도 그런 얘기를 들은 거고요. 기망을 통해서 민사 권리에 영향을 초래하는 범죄이므로 필연적으로 민사적 성격이 있다. 그러나 여전히 형사 범죄였다. 수사관의 경력이 너무 짧다. 순경 경장이 너무 많다. 경력 1년 미만, 수사 경력이 1년 미만이 약 20%, 18년이다. 18%다. 수사 베테랑이 수사를 하기 싫어서라고 한다. 베테랑 군대에서 베테랑 군인들이 전방에 있고 싶지 않다면 다 후방으로 보내주고 이등병, 소위만 남겨놓아도 되는 건가? 사기와의 전쟁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지원자가 없으니까 순경 경장으로 채우는 거야 라고 답변한다는 거죠. 그러니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분은 또 실제로 아마 그 책에서 나온 순경이 이거는 민사로 하셔야 돼요 라고 답변했을 때 너무 어이없어서, 이제 팀장,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공무원 체계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 중에, 아 그러시군요, 잘 모르시네요, 그럼 팀장님이랑 한번 통화할게요 라고 통화도 했는데 수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항의를 하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이 잘 몰랐네요, 좀 신경 쓰겠습니다 라고 하고 끊었더니, 한 달 뒤쯤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라고 물었더니, 무슨 건이죠? 어떤 사건이었죠? 누구시라고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수사 과장은 알까?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고 경험이 일천한 수사관이 혼자서 수사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다. 즉 이들만 탓할 게 아니라는 거죠. 경찰에 얘기하세요. 그럼 경찰, 저희가 수사한 내용 법리적으로 뭐 잘 모르겠고 불만이 있으시면 검찰에 가서 따지세요 라는 말이 얼마나 무책임한 말인지 모르는 것 같다. 수사관과 팀장에게 전화하니까 노트북이 손상된지를 왜 확인하지 않았냐고 하니까, 검찰에 얘기하세요, 이의 신청, 뭔가 불만이 있으면 검찰에 가서 얘기하세요 라는 말만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이런 답변을 판사 출신이 들었다라는 거에 참 무력감이 느껴지죠. 수사권이 경찰에 있는 건 아닌가요? 자기 수사를 자신있게 설명하지도 못하나요? 그런 수사 결과를 왜 내놓냐? 검찰이 보안 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이 또 수사해야 할 텐데 자기 수사에 문제점이 있는지 피해자 말을 왜 안 들어보나요? 검찰도 사라지면 이제 앞으로 뭐라고 할까? 탁구 선수 같다. 관할 핑퐁. 고발 수사는 더 부실하다. 고발은 검찰이 이의도 못한다. 뭐 그런가 보네요, 법리적으로. 이 사건에서도 컴퓨터 사기꾼의 계좌, 컴퓨터를 보면 다른 피해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다. 이 사람 한 건 나한테만 이러는 게 아니라 이거 수법이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약간 공익적인 목적, 선의의 목적으로 아예 본인 사건이면 고소를 했고, 지금 다른 사람 껐지만 내가 대리인 해보겠다 해서 고발까지 한 거죠. 타인의 피해에 대해서 신고하는 게 고발이니까요. 근데 고발은 더 어려워지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판단을 누락했다. 불송치 결정을 할 때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안 한다는 거죠. 검찰에 이거는 이의조차가 불가능하니 그냥 뭉갠 건가? 제가 고발하지 않더라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할 것이 예상된다면 경찰이 먼저 나서서 일벌백계하고 세상에 알려 추가 피해를 막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경찰이 다른 피해자를 막으려는 시민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어야 되겠죠. 너무 느리다. 경찰이 이 정도로 못 잡으니 이렇게 사기가 판치는데도 큰 사기 조직 총책이 잡혔다는 소식은 우리나라 가수가 빌보드 1위를 했다는 소식보다 듣기 힘들다. 경찰이 삼성 서비스센터처럼 시민들이 범죄 피해 신고만 하면 집까지 찾아와서 조사해주고 쿠팡 새벽 배송처럼 다음날 범죄자를 구속해서 처벌해주는 것, 뭐 이런 이상향이 도래해야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저 시민이 범죄자보다 경찰 때문에 더 분노하는 사회가 안 되길 바랄 뿐이다 라고 본인의 경험담까지 적어줬습니다. 좀 극단적인 사례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공무원 조직이 갖고 있는 단점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동안의 검찰은 뭐 엘리트 의식이 있었든 아니면은 뭐 경찰을 지휘한다는 책임감 때문이었든 어떤 이유이든 간에 한 번 정도는 체크해 볼 수 있는,
아, 이 수사를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라고 한 번 더 체크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그게 사라진 것 아니냐라는 의심인 거죠. 그리고 이제 경찰이 일선 경찰들 중에는 물론 뭐 대략 한 80% 정도는 사명감도 있고 책임감도 있어서 성실히 그 맡은 바의 역할을 하실 분도 있겠지만 그 조직이 갖고 있는 특수성이 있죠. 열심히 할 유인이 없고 공무원 조직은 문제 없이 조용조용하게 넘어가면 되고 막 열심히 한다 그래서 월급 더 받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막 밤새고 건강 해치고 가족들과 시간 줄여가면서 주말까지 나와서 근무할 유인이 없는데 이런 분들이 알아서 할지 아니면 잘 모르는 피해자들에게 그거 그냥 민사로 해야 돼요. 이거 형사 아닙니다. 경찰에 신고할 거 아니에요. 뭉개버릴지 걱정된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 해서 검찰에게 막강한 권한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 경찰이 뭉갤 가능성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체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막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이 한번 걱정이 들어서 혼자 얘기해봤습니다.